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진여쌤입니다. 자, 오늘은 도쿄 구문끝 라이트 OT 영상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대상자가 이제 예비 중3에서 예비 고1 학생 내지는 학부모님께 이제 적합한 이제 OT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대비하고 있는 겨울방학 커리큘럼의 이제 네 단계가 이제 보이시죠?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이제 OT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레벨 1이죠, 그쵸? 그래서 가장 이제 쉬운 단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예비 중3이나 예비 고1,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입학을 앞둔 학생들이 들으면 이제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 영상을 찍게 됩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좀 간략하게 먼저 이제 로드맵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독해고문 끝 라이트라는 교재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1년 뒤가 되면은 이제 프로라는 교재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될 거고, 이제 그 다음에는 구조 분석 끝 라이트 프로가 같이 이제 병행해서 이제 진행하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에는 사관학교 끝 이렇게 진행되는 보통 로드맵으로 저희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고, 자, 오늘은 먼저 그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먼저 보이시죠? 제가 항상 이게 각 레벨에 맞게 이제 레벨별로 이제 가장 큰 어떤 타이틀이 있죠, 그쵸? 그래서 보게 되면은 해석과 독해는 다르다. 그 차이를 깨닫는 수업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네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벌써 고등부만 전문으로 제가 벌써 이제 8, 9년을 해왔지만은 학생들이 이제 많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제 영어는 해석이 있고 독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단순히 그냥 소설이 있고 아니면 이제 에세이를 읽는 그냥 단순한 그냥 독서가라면 해석을 하는 데에서 그냥 멈춰도 상관이 없어요. 그건 이제 아주 올바른 영어의 자세이고 그게 틀린 건 아니죠. 다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저희는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푼다는 것은 그 출제자가 반드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출제자가 문제를 그 지문을 갖고 주제든 제목이든 순서든 제시문이든 어떠한 유형으로 문제를 만들었을 때에는 반드시 이걸 푸는 학생들에게 어떤 정보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당신은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런 능력에 따라서 올바른 정보를 찾았습니까? 라는 의도가 반드시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영어 지문을 읽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반드시 출제자의 의도라고 하죠. 출제자는 과연 나에게 이 문항을 통해서 어떤 걸 물려줬을까에 대해서 고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건 좀 더 고차원적인 작업이에요. 특히 이제 내신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중학생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본인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방금도 말씀했지만 이제 내신에 적응된 중등부에겐 어렵다라는 말이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내신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그냥 교과서에 있는 텍스트를 그냥 있는 그대로 암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주어진 걸 얼마나 잘 소화낼 싸움인 거겠죠, 그렇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의고사와 같은 것들은 주어진 걸 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비유하자면 거의 무에서 유를 창출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모의사 지문들은 내가 다 본 적이 없는 지문들이니까. 내가 아예 난생 처음 보는 지문을 약 1분 20초 내에 그걸 정확히 이해를 하고 정답을 골라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그쵸?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굉장히 이제 발상력, 논리력이 이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중등반에는 꽤나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독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독해. 그쵸? 읽고 해체된다 이 말이에요. 지문을 해체하고 내가 이제 이거를 발골 비유를 하자면 이제 발골 소나 돼지를 발골하듯 내가 올바른 정보와 필요 없는 정보를 발골을 해서 딱 그것만 취득하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아래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번역기가 아니다. 지문을 논리적으로 해체하고 지문의 핵심 메시지를 재빨리 취득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라는 말이 보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수업은 바로 그거에 대한 어떤 개념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개념서기보다는 어떤 그렇죠? 그런 능력을 이제 배양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왜냐면은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사실 이제 중3 이제 보통 예비 고1이 되면요. 지금 예비 고1반에 이제 보통 개강을 하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보통 겨울방학 때 개강을 하게 돼서 이제 문의가 들어오고 레벨 테스트를 이제 보러 많이 와요.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그럼 제가 그 당시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제 워딩이 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애가 뭐 땡땡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뭐 그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풀려봤는데 우리 애가 아직 고등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한 뭐 90점대는 나오더라 막 이런 식의 워딩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제가 솔직히.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9년 동안 그걸 정말 이제 귀에 딱지가 박히게 들었지만은 제가 뭐 그때 뭐 면제되고 말씀 안 드리지만 제가 항상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거 아닐 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봐봐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벌써 1년 앞서서, 그러니까 예비 중3은 1년 앞서서, 예비 고1 같은 경우는 3개월 앞서서 제가 지금 이 수업을 굉장히 강조하는 뭐냐면 실전이란 거죠. 저는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금 얘기를 돌아와서 그 학생들 이제 뭐 집에서 풀어봤더니 라고 했었는데, 저는 그 짐을 드리고 싶어요. 집에서 풀었으니까. 그건 집에서 푼 거잖아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에서, 자기가 가장 익숙한 환경에서, 자기가 아는 사람과 가장 좋은 시간대에서 풀었기 때문에, 즉 자기네 컨디션이 가장 최고를 찍었을 때 보통 풀게 되죠. 그러면은 보통 성적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특히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모의사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정도까지의 고차원적인 독해 능력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컨디션만 좋으면 충분히 성적을 뽑아낼 수 있죠. 다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 모의고사에서 영어는 언제 봅니까 여러분들? 1교시 국어가 있죠. 국어를 이제 제가 대략 알기로 이제 80분 정도 보죠. 그죠? 80분을 보고. 그다음에 수학 100분을 봅니다. 그럼 벌써 이제 학생들이 이제 거의 정신적 에너지의 소비가 굉장히 심하죠. 그리고 점심을 먹어요. 점심을 먹은 다음에 보는 게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라는 과목의 특성상은 뭐냐면은 컨디션이 거의 날쫄 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앞에 국어 수학에서 정신적 에너지의 소비는 이미 컸고, 플러스 점심을 먹고 나서 약간 그 알죠? 약간 그 식곤증이라고 하죠, 그렇죠? 점심을 먹고 약간 배도 부르고 오후 1시가 주는 어떤 그 나른함, 그 속에서 과연 내가 올바르게 독해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수많은 학생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와서 상담을 하고, 그런 학생들이 실제로 3월달 가서 몇 점을 받아오냐? 한 3, 4등급 받아옵니다. 보통 70점에서 60점대 받아와요. 그러니까 충격을 많이 받죠.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왜? 현실은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실전을 키워내는 거, 실전 능력을 키워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집에서 그냥 따로 문제집 서서 푸는 거는 그건 실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실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 수업을 계속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그 이유, 그러니까 논리력과 발상력을 키워야 되는 이유는 바로 어떤 실전 상황에서도 내가 이제 올바르게 독해를 하기 위한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안정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역시 교재 존재하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두 권의 교재가 존재합니다. 이게 보게 되면은 라이트 교재 있고 주간 예습 노트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두 권의 교재가 이제 매 차별로 이제 나가게 될 건데,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오늘 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먼저 네 여기 있죠. 네, 이게 바로 이제 뒤집혀져 있죠. 책은 이제 이렇게 새로 찍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거 양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독해 구문 끝 라이트라고 적혀있죠. 라이트라고 적혀있고 여기 보시면 주제 유형이 적혀있죠. 그래서 이 교재는 기본적으로 유형별로 나눠진 교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 유형, 제목 유형, 어휘 유형, 그런 다음에 이제 빈칸 추론 유형, 그 다음에 문맥상 맞지 않는 걸 찾는 유형, 그 다음에 순서 유형, 제시문 유형, 요약문 유형, 장문 유형까지. 그래서 이제 유형별로 차근차근 나눠진 교재가 되겠고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저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제가 나중에 제가 아까도 이제 로드맵을 보여드렸겠지만은 제 마지막 최종 고3 교재가 구조 분석 끝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유형별이 아니라 지문의 구조별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문이 어려워지고 어려워질수록 고3이 가면 갈수록 사실 유형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궁극적으로 유형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왜 그럼 나한테 이제 이 레벨 1에서 이 독해 구문 끝 라이트에서는 왜 유형별로 강의를 하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그래도 애초에 아직 예비 중3과 예비 고1 애들은 모의고사가 아직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형별로 제가 강의한 이유는 먼저 모의고사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학생들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익숙해지는데 가장 빠르고 좀 더 직관적인 길은 역시 아무래도 유형별로 강의하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고3에 대해서 취득해야 될 능력을 바로 뭐냐면 유형이 아니라 지문을 완전히 장악하는 능력. 물론 이제 그건 한참 뒤에 얘기긴 하겠지만, 먼저 지금 여러분들은 유형별 공부를 통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모의사가 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익숙해지고, 네, 조금 가까워질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유형별로 나눴다라는 게 되겠고요. 네, 그 다음 보게 되면 이건 약간 제 각 그 표지를 넘기면 나오는 어떤 제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좀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적어 놓은 건데 좀 부끄럽네요. 그래서 제가 부끄럽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24살 때부터 이제 영어 강의를 시작해오면서 이제 어떤 이제 가치관을 갖고 강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뭐 좀 간략한 이제 인사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샘플 강의죠. 샘플 강의는 뭐냐? 이제 그냥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유튜브에다가 이제 샘플 강의를 올릴 거예요. 샘플 강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주제 유형, 각 유형별로
어떤 프로세스로 문제를 풀어야 될까라고 해서 대표 한 문항씩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학생들이 내가 이제 뭐 예습을 하는데 주제 유형이 과연 어떤 느낌으로 문제를 푸는 걸까 했었을 때 이 샘플 강의를 보게 되면은 주제 유형은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예를 들면 빈칸 추론은 저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어떤 조금 더 지침서 간략한 지침서 같은 느낌으로 촬영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건 아직 제가 완벽하게 촬영을 한 건 아니고요. 아마 1월 초중순쯤에 이제 완벽하게 다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스테이지 2가 되어 있죠. 저희는 이제 스테이지 2가 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별점은 뭐냐? 결국 난이도의 난이도. 그러니까 스테이지 2는 조금 더 쉬운 것들, 좀 더 이제 주제 유형에서 좀 더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좀 공부할 수 있는 쉬운 것들. 말 그대로 스테이지 3의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어려운 게 되겠죠, 당연히. 이제 해보게 되면은 좀 더 까다롭고 어렵고 이제 이런 걸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겠고요. 교재를 잠깐 조금만 더 내부를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유형이고 스테이지 2가 되게 되면 스테이지 2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출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옆에 이제 필기 포인트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필기 포인트에 대한 이제 선생님이 너희들이 이제 학생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좀 내가 가져가야 될 정보들 그런 걸 좀 필기해주면서 공부하게 되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교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심플해요. 근데 결국 이제 기출 문제들을 이제 결국 이제 주제별로 난이도별로 재구성한 교재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거죠.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겁니다. 다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제 속된 말로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게 기출 문제라는 게 그냥 내가 그냥 이제 시중에서 파는 교재를 사가지고 그냥 혼자 풀어보고 공부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물론 저는 이제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는 본인이 해야 될 작업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좀 더 고차원적인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다만 근데 일종의 제가 지금 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뼈대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냥 그렇게 지금 바로 해버리게 되면은 그건 주먹구구시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방향성 없이 목적성 없이 그냥 공부를 하는 거죠.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수업을 통해서 일종의 뼈대 형성을 하는 거죠. 독해는 이런 거구나.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뼈대가 탄탄하게 이제 완료가 됐고 제가 보기에도 이 학생은 이제 슬슬 독해가 뭔지 알고 부터 이제 독해라는 거에서 이제 좀 더 그에서 뭐 계속 공부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 수업을 듣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그 뼈대를 가지고 자기가 좀 더 이제 2학년 거라든가 3학년 거라든가 기출문제를 사서 공부하는 것도 좋죠. 다만 그 뼈대 구성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독해가 뭐냐, 해석이 아닌 독해가 뭐냐. 그래서 좀 더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교재 설명을 이제 간략하게 마치고요. 그건 자세한 거는 직접 이제 봐야겠죠. 교재는 약간 직접 이제 현장에서 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플러스 이제 뭐 있냐면은 이제 이렇게 예스노트가 있다. 예스노트가. 그래서 이게 보면 월별로 주차별로 이제 이렇게 매 주마다 예스노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스노트를 성실하게 작성을 하고 그걸 제출하게 되면은 저희 조교들이 그걸 검사를 할 거예요. 검사를 하고 잘한 점과 못한 점을 또 이제 적어주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또 저희가 주간 이제 학습 보고서에다가 이제 또 기록을 해서 학부모님 및 학생들에게 전송할 예정이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OT를 이제 좀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제가 이 OT 영상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총 이 네 가지를 좀 강조하면서 오늘 이제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최근 몇 년간 수능의 추세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건 영어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로 최근 수능의 추세는 뭐냐면 속된 말로 우리 킬러 문항이라고 합니다. 그죠? 킬러 문항. 그러니까 학생들이 정말 엄두도 못 낼 정도로 고차원적이고 고난이도인 문제, 그리고 준 킬러 문항이 맞죠. 그보다는 조금 더 낮지만 그래도 학생이 좀 답답해할 문제들. 요즘은 그걸 얼마나 이제 비율로 삼냐에 따라서 난이도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언제는 안 그랬냐라고 하겠지만은 최근 들어서 킬러 문항에 대한 게 좀 더 강조가 됐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제가 2011년도 수능을 봤었는데 그때만 해도 약간 그때는 좀 골고루 좀 난이도 배분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쉬웠던 것도 있기도 하지만 어려운 것도 있고. 그 당시 때는 전반적으로 약간 좀 뜨뜻미진했다. 근데 사실 속된 이제 제 개인적인 사견이기도 하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수능이 더 좋았다고 해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좀 뜨뜻미진했던 전체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난이도가 배분이 됐던 그 당시 때가 좀 더 좋았던 수능이라 평가를 하고 있지만 뭐 그거는 필요가 없고 어쨌든 현실은 현재 수능은 이런 거니까 현재 수능은 근데 좀 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쉬운 거
그리고 이게 포진하고 거기서 이제 준 킬러 문항과 킬러 문항 한 소수의 문항을 선별해서 그걸로 조금 이제 변별력을 기르고 있는 좀 기형적인 수능이라고 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추세돼 있죠. 결국 이제 말하자면은 요즘 수능의 추세는 결국 뭐냐, 영어, 특히 영어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엄청나게 어렵진 않지만 숨막히는 난이도라고 적어놨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약간 영어에서 말하자면 영어는 킬러 문항보다는 준 킬러 문항을 다수 배치하는 게 요즘의 영어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와, 진짜 손도 못 대겠어 라는 거는 약간 2014년, 2015년, 2016년도의 경향이 좀 그랬죠. 빈칸출에서 정말 진짜 학생들을 숨도 못 쉬게 할 만한 정말 고차원적인 문제가 됐다면 요즘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준 킬러 문항을 약간 빈칸추론 내지는 순서 제시문과 같은 약간 여러 의 문화 유형에 좀 배치를 해서 좀 학생들이 알 것 같긴 하지만 정말 정답은 보이지 않는 정말 조금은 답답한 느낌의 이제 이런 출제 방식을 좀 고집하고 있다. 그래서 좀 이런 추세라는 걸 좀 알아두면 좋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이제 2번 볼게요. 자, 이상한 영어의 범람이라고 저 나왔죠, 그쵸?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진짜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답답한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부모님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옛날 학생과 요즘 학생들의 차이가 뭐냐면 아무래도 저는 텍스트를 보는 능력이라고 봐요. 옛날에 이러면 너무 꼰대나 벌써 옛날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스마트폰 시대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요. 그래도 우리가 텍스트를 읽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빠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속된 말로 우리가 손편지 됐잖아요. 저도 그랬고 아마 이걸 보시는 학생들을 이해부터 했지만 학부모님들은 아마 이해를 좀 하시겠지만 저희 때는 쓰는 게 많았어요. 손편지를 쓰든 아니면은 이제 학교에서 뭐 장문을 하든. 그러니까 저희는 텍스트를 접하고 텍스트를 써볼 기회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제 고루한 텍스트를 그럼에도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거를 좀 끈덕지게 읽으려고 했던 자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학생들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급박한 사회가 됐죠. SNS라던가 아니면 스마트폰 세대가 되면서 이제는 굉장히 이제 빨라졌어요. 모든 패턴들이. 그러니까 빨리 정보를 전달하고 빨리 정보를 취득하고 싶어하고 약간 좀 참을성이 낮아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루하고 지루한 텍스트를 읽는 것을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꺼려해요. 꺼려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약간 조금 독해력도 많이 떨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뭘 많이 참고하게 되면 진짜 유튜브를 참고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유튜브에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학습 컨텐츠를 올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튜브도 막상 그래요. 유튜브도 거기 이제 업로드 하시는 이제 분들이 물론 좋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사실 유튜브란 걸 악용하시는 분도 계시죠. 왜냐면 유튜브도 굉장히 이제 유튜브 대표적인 이런 이제 참을성이 없는 급박한 정보 전달 매개체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속된 말로 이게 영어 같은 거 이제 수능 영어나 모의서 영어를 치게 되면은 막 이런 풀이법이나 이제 좀 스킬을 가르쳐 주는 강사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이 어떤 특정 문화를 강의할 때, 자, 이거 봐봐. 이렇게 딱 하니까 바로 정답이 되지?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와, 막 댓글 보면은 막 대단하다 이렇게 나오고. 근데 저는 그게 참 안타깝다고 느껴진 게 뭐냐면은, 그거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뭐냐면, 그 문항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문항이니까. 두 번째는 그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선생이잖아요. 선생이니까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학생들처럼 이제는 실전을 겪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정말 수능장에 가서 내 인생을 결판질 만한 일생일대기의 시험을 볼 일이 이제 앞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엄밀히 말하면 속 편하게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유튜버들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런 유튜버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렇게 아주 스킬 같은 강의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는 이제 그런 시험을 볼 일이 없거든요. 자기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시험을 봐가지고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이 결정된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책임을 더 이상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시전에 거기는 말하자면 자기 일생일대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될까? 수만 가지 의혹이 들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문항을 봤는데 스킬이 떠올랐어. 불안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문제를 풀고 나서도 넘어갈 수 있냐? 넘어가기 힘들죠. 맞을까? 진짜 이거 맞아? 의혹은 계속 들고, 의구심은 들고, 불확실성은 커지니까 다른 문제를 풀어다 조금 그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거의 쓰기 힘들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같은 이런 자극적인 강의는 실전에서 쓰기가 무척 힘들다. 왜? 일생일대를 결정하는 그런 단판지기에서 아무도 그렇게 과감하게 문제 못 풉니다. 그런 거는 정말 말마다나 나 이제 수능 안 봐. 나는 이제 수능 포기했어. 그렇게 이제 정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문제를 막 푸는 사람이 아닌 이상 내가 한 문제 한 문제 정성을 기울이는 학생들은 실제로 그렇게 풀기 힘들다. 그러니까 저는 실전과 현실이라는 걸 좀 좀 염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석적으로 제발 공부를 좀 하자.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석적인 공부는 좀 쓰죠. 입에 넣으면 좀 쓴맛이 납니다. 뱉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공부해야지 뼈대가 되고 실전에서 정말 쓸 수 있다는 거. 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세 번째 볼게요. 여러분들의 겨울방학 목표는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겨울방학 보통 2개월 정도 되는 긴 시간이죠. 내신을 제외하고 정말 온전하게 모의고사와 영어의 기본기를 공부할 수 있는 거의 겨울방학밖에 없다고 봐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표가 없는 겨울방학은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공부라는 거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표라는 것은 뭐 대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언제 갈 거야? 라는 그런 수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이번 겨울방학에는 뭘 끝낼 거야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없잖아요? 그럼 정말 그냥 시간은 그냥 흘러갑니다. 그럼 뭐 겨울방학 끝나죠? 그럼 소위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내가 겨울방학 2개월 동안 내가 뭘 했을까? 비싼 학원비를 내고 학원 와서 시간 투자했는데 내 손에 남는 건 뭘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딱 정해진 거예요. 내가 뭘 끝나겠다. 물론 이제 제가 할 일은 뭐냐면 그걸 정확히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겨울방학에 드릴 얘기는 바로 뭐냐면 독해 구문 끝 라이트라는 총 9권의 교재를 반드시 완벽하게 끝내자라는 게 전 제 겨울방학의 목표고 제가 잡는 목표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9권을 완벽하게 깔끔하게 끝내자라는 이런 어떤 좀 목표의식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그래도 손에 남는 게 있다는 거죠. 이 대신에 여러분들 그냥이란 말은 없어요. 그냥 내가 와서 학원을 다니고 언젠가 하다 보면 실력이 늘겠지? 아 절대 없어요. 반드시 목표 있어야 돼. 내가 뭘 끝내겠다. 정확히 끝내겠다. 라는 어떤 이런 의지가 있어야지 내가 정말 그 공부를 진심으로 해서 거기서 뽑아먹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좀 목표를 좀 설정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은 뭐 설정이보다는 제가 세운 로드맵을 여러분들은 그대로 소화하겠다. 내가 올바르게 소화하겠다라는 좀 더 이제 강한 의지가 여러분의 목표가 되겠죠. 그렇죠? 자, 저는 마지막 이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저 이 네 번째 때문에 결국 이 OT 영상을 찍는 건데요. 사실 이 독해고문글 라이트 같은 경우는 예비 고1 학생들은 필수겠죠. 왜냐면 이 학생들은 정말 3개월 뒤에 모의사를 봐야 되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중상 학생들이 이걸 왜 들어야 되냐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꼭 내가 이걸 들어야 되냐? 내가 벌써 모의고사라는 걸 대비해야 되냐?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순학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다만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굉장히 자극적인 프레이즈를 통해서 반드시 학원을 다녀야 돼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제 일화를 하나 드려드리고 그 일화를 통해서 제가 배웠던 인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실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 유튜브를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했었어요. 유튜브를. 약간 내가 유튜브를 열심히 했다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좀 더 좋은 학습 컨텐츠를 좀 제공할 수 있을 게 뭘까 하다가 이제 유튜브라는 걸 했었지만 물론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워낙 강의 때문에 바쁘느라 이제는 조금은 잘 안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졸업을 앞두고 대학 이제 고려대를 재학 중이었으니까 제가 후배들을 이제 모아놨어요. 제가 이제 후배들을 이제 다 앉혀놓고 후배들에게 이제 뭘 이제 물어봤었냐면은 그 당시 때 이제 영어 유튜브 콘텐츠로서 이제 영어의 막 고수를 만나자 뭐 이런 식의 콘텐츠를 좀 짜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아니라 제 주변에 영어를 정말 잘하는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영어를 공부했길래 이제 영어 성적이 이렇게 좋았을까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찍으려 했었는데 그 당시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후배 한 4명을 이제 데려놨어요. 제 영어 영문학과니까 이제 영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 당시 카페에 가가지고 이제 후배들 앉혀놓고 인터뷰 영상 찍으려고 이제 앉혔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었죠. 이제 후배들한테 이제 뭐 후배니까 말 편하게 야 너네 진짜 내가 이런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형 좀 도와줘라. 나 이제 남학생들이었으니까 네 형 이러면서 약간 커피 한 잔 사주고 인터뷰를 찍었었는데 인터뷰 찍기 전에 제가 물어봤었죠. 그래서 내가 찍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시나리오 뭐 그런 건 짜야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컨텐츠 짜야 되니까. 근데 지금도 추정이 뭐였냐면 그 당시 물어봤던 게 있어요. 너네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냐? 그 전에 수능 점수에 몇 점이냐고 물어봤더니 이 4명 다 정확히 다 100점이었어요. 수능을 하나도 안 틀렸죠. 올백이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이제 올백이란 게 이제 영어가 이제 4명 다 100점이라는 거였는데 그 당시 때 제 질문이 뭐였냐면은 그러면 너네 어떻게 공부했냐라는 말을 물어봤었죠. 그 제가 물어봤던 게 두 가지였어요. 무슨 학원을 다녔냐? 아니면 학원 안 다녔다면 어떤 인강을 들었냐? 라고 물어봤었죠. 근데 정확히 이 4명이 표정이 벙쪘어요. 저는 지금도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4명 다 약간 갸우뚱하는 표정. 학원? 인강?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 제가 학원. 그래서 우리 유명한 왜 대치동에 유명한 학원 있잖아요. 뭐 세정학원이든 뭐 미래탐구든 시대인재든 뭐 이제 뭐 대치 두각이든 아니면 러셀이든 물어봤더니 다들 뭐 알긴 아는데 그게 뭐냐 이라는 물어보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약간 다니는 게 없다는 듯이. 오케이. 너는 학원을 제대로 안 다니고 학원을 다닌 적이 거의 없었구나. 뭐 똑똑한 애들이니까
그렇지 아마 인강을 공부했겠지.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보통 이제 저희가 양대 산맥이라죠. 현재 이제 인강에 이제 M사에 조동식 선생님이 계시고 이제 D사에 이명학 쌤이 계시고 물어봤죠. 그럼 뭐 인강을 공부했었냐 했더니 인강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럼 우리가 왜 저희가 속된 말로 왜 뭐 수능 만점자 보게 되면 그런 말 하잖아요. 뭐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다. 뭐 이런 발언하려고 그런 건가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네 명 다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국제중 출신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국제중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럼 고등학교 때 뭘 공부했냐고 보더니 딱히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영어를. 그러니까 뭐 학원, 물론 공부를 했지만 뭐 학원을 다니든 인강을 듣든 사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바로 여기에요. 아, 영어라는 건 그런 거구나. 영어라는 거는 속된 말로 사실 수학처럼 고차원적인 논리를 막 요구하는 과목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영어는 그냥 암기 과목이죠. 솔직히 단어 많이 암기하고 내가 문법을 많이 암기해서 해석을 할 줄 알고 거기에 플러스 독해라는 약간 일종의 논리력을 몇 방울 첨부하게 되면 이제 완성이 되는 게 보통 영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영어는 그렇게 나이와 학년에 사실 그렇게 구애를 받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막 고차원적인 논리를 막 이제 줄곧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암기 베이스에다가 이제 거기에 논리를 좀 첨가하는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그 학생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중이면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거기서 영어를. 그러니까 그 3, 4년 동안 죽어라 공부했던 영어를 가지고 고등학교 3년 내내 써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어는 그런 거라는 거. 영어는 나이, 학년을 구애받지 않고 그리고 내가 특정 시기에 열심히 공부했던 게 있다면 그걸 베이스로 가지고 계속 울고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영어라는 거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죠. 아, 영어는 이런 거구나. 영어라는 과목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선행학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말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학원을 다니라 뭐 이렇게 뭐 학원을 어떤 뭐 홍보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영어라는 학습의 본질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어는 그런 거다. 좀 더 어렸을 때 열심히 해두면은 나중에가 편해지는 게 영어라는 거죠. 수학은 선행을 해도 솔직히 말했어요. 수학은 선행을 해도요. 죄송하지만은 계속 더 고차원적인 논리력을 요구해요. 내가 아무리 중학교 때 선행학습 하더라도요. 그 중학교 때 그 아직 어린 나이로는 논리력에 제한이 걸려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때 아무리 공부해도요. 어차피 고등학교 와서 더 그 논리 보면 또 공부해야 돼요. 근데 영어는 암기 과목이란 거죠. 암기. 그러니까 암기는 반복이잖아요. 단순히. 그러니까 뭐 그 나이 때라고 해서 못할 만한 게 아닌 거예요. 그 나이 때라도 내가 반복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영어라는 과목은 시간이 필요하고 양치에 필요해요. 왜? 암기 과목이란 거죠. 영어는 암기 과목이란 거예요.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이란 게 필요해요. 시간이란 게. 말씀은 반복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반복을 하려면 시간이 확보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영어가 성적을 급하게 올릴 수 있는 과목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뭐든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로 다른 과목도 급하게 올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영어는 더 급하게 올릴 수가 없는 게 바로 뭐냐?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올리고 싶으면 단어를 암기해야 되고 문법을 암기해야 되고 그러려면 반드시 암기 과목에는 굉장히 방대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행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지금 예비 고1 학생들도 조금 각성해야 되는 게 뭐냐면 3개월 이내에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못 오릅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예비 중3은 1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면 더 빨리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좀 더 내가 암기하고 반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정도 있을 때 미리 선행을 해둬야지 나중에 고생하지 않는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하다 제가 이게 사실은 한 그렇게 OT 영상을 길게 찍을 생각 없었거든요. 왜냐면 요즘은 그게 막 영상 길면 잘 안 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제가 입이 뚫렸나 봐요. 약간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지 거의 30분 정도 가까이 이제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 아무튼 저는 여기서 슬슬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뭐 네. 아무튼 이 네 가지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수능 추세 자체가 이제 킬러 문항과 중킬러 문항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학생들이 좀 요즘에 그런 추세를 좀 알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정석적인 공부다라고 말하고 싶고 세 번째는 목표를 정확히 해라 겨울방학이.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여유가 있을 때 반복할 수 있는 여유가 많을 때 미리 반복을 해두는 게 나중을 위해 편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오늘 이게 2022학년도 독해고문 끝 라이트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이 영상을 본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해요. 저는 겨울방학 때 대충 강의하잖아요. 그냥 대충 시중에 문제 사와서 그냥 두고 문제 풀어.
그리고 수업하고 그냥 뭐 끝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반드시 목표가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이 9권의 교재를 되도록 2개월 이내에 끝내고 싶다는 게 제 목표예요. 그러니까 저는 확실한 로드맵을 갖고 강의하고 싶다는 걸 제 이 OT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떤 제가 확실한 영어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있고 확실한 로드맵을 갖고 있고 확실한 교재를 갖고 있고 강의에 들어갈 거라는 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겨울방학 됐으니까 다음 중3 내신하기 전까지 시간 때우듯 그냥 시중에 있는 교재 아무나 사와서 강의한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확고한 로드맵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반드시 모의고사에서 그 높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학부모님 학생들이 좀 더 안심을 하고 믿음을 갖고 올해 겨울방학을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대신에 여러분들 저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올해 그래서 겨울방학은 투트랙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수업이랍니다. 저희 학원을 다니는 예비 중3과 예비 고1 학생들은 투트랙을 이제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독해는 제가 강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원장제 진짜 영어 진경 쌤이 이제 제가 직접 이제 여기서 독해를 강의할 거고 문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주에 2회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한 회는 독해 수업, 한 회는 문법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문법은 우리 지영 쌤, 모 지영 선생님께서 문법을 올해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찢는 이유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선생이 문법 독해가 어중간하게 이제 전문성 없이 강의하다가 망치는 거 수업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독해는 완전히 제가 전담해서 완벽하게 제가 이 커리큘럼을 강의를 하고 문법 같은 경우는 지영 선생님이 문법만 준비해서 정확히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선생님이 어중간하게 다리를 걸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별로 정확하게 커리큘럼을 전문화시켜서 강의할 거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말이 너무 길었고요. 저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제 OT 영상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었지만 그래도 이 30분 되는 시간 투자하시면서 보시면서 조금 더 영어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영어 하는 게 올바른 거구나 라는 좀 인사이트를 좀 가져가셨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뭐 전 여기까지 하고요.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카톡 유선전화로 상담을 주시면은 바로 응대토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